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해주실 이충근 박사님 네,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수요일 방송이었는데, 전쟁이 예. 자꾸나 전쟁이. 아, 우리 어머니가 네, 언젠가 나한테 너 요새 바쁘냐 그랬는데 바빠요 그랬더니 네. 세상이 험악한 모양이구나 그래. 내가 아, 전쟁이 전공이니까 네. 내가 바쁘면 세상이 험악한 거야. 그렇게 그죠? 되는군요. 어, 아, 전쟁을 공부하고 예. 국가 간의 그 갈등을 공부했더니만은 쉴 날이 없어요. 음, 참 전쟁이 너무 많아. 네.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저거 이제 큰 전쟁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미국이 미치겠지 지금. 예. 근데 그 전쟁을 어떤 3차 세계대전의 전조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또 충분히 보시는 글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이란 네. 뒤에는 중국이 있고 네.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음. 그 지금 둘이는 지금 싸움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더 거기에 또 북한도 들어가요. 네. 더 북한. 넓게 그러니까 확전될 그렇지, 여지가 굉장히 그렇지, 높은 그렇지. 거네요. 어. 근데 미국은 빨리 유럽 걸 끝나고 대만에다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네.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 아. 참 그런 네. 미국도 굉장히 요새 골치가 아파요, 아프겠습니다. 아파. 굉장히 또 그런 얘기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아마 그 이제 음. 내용은 이란 이스라엘 그 그렇죠. 최근에 내가 전쟁 그, 내용은 곧 올라갈 것 같고 음. 예. 우리가 지금 이 인사이드 아웃은 지금 청나라에서 예, 예. 청일 전쟁인데 이제 빨리 오늘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아, 청일 전쟁. 그럼 근데 오늘 네. 이제 지금 주제가 네. 청일 전쟁 그리고 일미사변 아간파천까지인데 그렇죠. 이게 그 그 요 무렵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운명이 결정된 바로 그 무렵이에요. 1895년.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날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해 중에 하나가 1895라. 1895. 그러니까 거기 1895년에 관련된 음. 그 이렇게 우리가 다음번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소개해야 될 거가 자꾸 생겨.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 아직도 그 이제 청일전쟁, 뭐 을미사변, 청일전쟁, 을미사변이 전부 다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네, 네. 뭐 갑오경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조금 또 거기서도 관점, 아니 관점이랄까요? 그 우리가 어떤 이제 민족의 자세 이런 그렇지.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기 이제 보세요. 예, 그 우리나라에 관해서 첫 번째로 쓴 예, 예. 영어 한국사 책이라.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코리아 C로 돼 있고 네, 또 허미트 네이션. 허미트라는 게 은자, 숨어 있는 사람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저 이제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윌리엄 그리피스라고. 네. 저 책이 미국에 소개된 첫 번째 한국 관련 책이야.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은 1882년에 한국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관한 책이 언제 나왔을까? 아마 한 1900 몇십 년이나 돼서 나오지 않은지 모르겠어. 미국 정치론, 뭐 미국의 이해, 네. 미국 외교 정책 이런 책이 언제 나왔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유럽 미국 사람이 우리 거를 훨씬 먼저 한 거야. 우리가 그러네요. 미국을 알기 훨씬 전에. 네. 그 저는 이 평이 되게 뭐랄까 참 안쓰러웠던 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맷돌 사이에 갈린 곡식가루라는. 저 사람이 이제 네. 와가지고 맷돌이라는 기계가 서양엔 없잖아요. 네, 네. 맷돌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안 해. 이렇게 해서 하는 젊은 거잖아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지? 네, 그 맷돌이라는 게 이렇게 돌면은 네. 그 밑에서 그 곡식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곡식 분쇄기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저 빈대떡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돌리면은 그러니까 뭐야 녹두가 다 갈려 나오거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갈려서 이렇게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맷돌 사이에 갈린 곡식가루. 그러니까 한국이 네. 불쌍하다는 소리를 쓴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는 나라고 불쌍한 나라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첫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때 역사를 외국 사람이 쓴 거 가지고 한국을 공부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는 알 수가 없어. 다 자기 잘났다니까. 네.
우리나라 보면 시골 가면 비석들이 많아요. 뭐 이상한 비석 우리 한번 읽을 줄 모르는데 그 비석이 전부 다 잘났다고 쓴 거야. 그 마을의 군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너무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는 송독비들.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외국 사람이 쓴 거, 객관적으로 쓴 거. 뭐 서울 시내는 뭐 하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 오물을 피해 다녀야 될 정도 그런 네, 거는 네.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이라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거 이야기인 거죠. 은자의 나라 한국 예. 저게 이제 그냥 인트로덕션 투 코리안 히스토리, 뭐 인트로덕션 투 코리아 그런 책이라 저게. 네.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다 돼 있죠. 네. 그리고 예, 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이제 그 옛날 책들을 다 보는데 저게 그 시바로타루라는 일본 그 기자 출신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그 약간 일본의 보수파지. 그래갖고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다가 네. 보수 신문인 거죠, 또. 청일 전쟁 때의 역사를 소설적으로 시리즈로 쓴 거야. 그래갖고 저게 뭐 우리나라 책으로 이만큼 돼요. 열 권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 책으로도 6권, 7권 그렇대.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아주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대히트를 친 뭐 그런 책이라. 근데 저게 일본 사람들이 청일 전쟁 무렵에 네. 어떻게 전쟁을 했고 국가가 어떻게 뭉치고 일본 사람들은 저 전쟁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때의 그 느낌을 근데 저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소설이니까. 그런데 저기에 저 사람은 청일 전쟁을 그 묘사하면서 일본의 침략주의가 아니라 일본도 어쩔 수 없었다. 참여하게 된 계기가요. 그러니까 예. 일본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한반도를 중국한테 뺏기거나 러시아한테 뺏기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저걸 뺏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만 그 맷돌 사이에 있는 곡식 가루라고 얘기했는데 예, 예.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이 한국 안 갖고 가면은 러시아가 가져가서 일본이 죽게 돼. 또는 러시아가 안 가져가고 중국이 가져가면 일본이 또 죽게 돼.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불쌍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왜 니네 나라는 고기 위치하고 있니? 네. 예, 위치 그거예요. 때문에 결국은. 위치 때문에. 그래서 청일 전쟁의 원인이 네. 조선 때문에 났는데 네. 그 지리 때문에 지리. 음. 근데 지리는 불변 아니에요. 불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사 못 가니까. 음. 그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의 다툼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맷돌 속에 네. 곡식이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지금은 무슨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사 가면 돼요. 아프리카로. 여기 거의 있는 말이 안 되는 여기 있는 상황인 한 거네요. 예. 여기 있는 한 맷돌 가루는 아닐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힘이 세지면. 네. 그리고 저 한반도라는 지리적 존재는 불변인데 우리가 세지면은 전쟁을 억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이순신은 막았는데 네. 고종은 못 막았잖아. 이순신은 조선을 300년 목숨을 연장시킨 장군이에요. 그때 졌으면 그때 나라가 없어지지. 네. 1590년대. 그런데 일본 해군을 그때 조선 해군이 이겼거든. 그래가지고 조선이 300년 더 지속됐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어야지. 300년 동안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망해버린 거라 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백 년 전에 네. 왜 100년 전에는 없었냐 이거. 일본 해군하고 싸울 수 있는 왜 제독이 없냐 이거. 그 300년 기간 나라는 동안은 뭐했냐 이거 도대체. 계속 쇠퇴하는 길로만 그게 쭉 계속- 왔던 거네요. 예.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임진왜란이 1592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일전쟁이 1895년이니까 딱 300년 동안 네. 우리는 쉬지 않고 망한 거야. 이순신이 있던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광화문에 이순신 같은 거죠. 더 이상 그런 상징성이 더 이상 있어서. 없어. 그 참, 근데 이제 저거는 예. 그 일본 청나라 때 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소설이지만은 그 소설가들이 그 시대를 묘사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뭐 이렇게 그 좀 일본의 보수주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참 불쌍한데 네. 너네들이 잘못
잘 못나서 불쌍한 것은 아니고 음. 너희 나라가 너무나도 지리가 나쁘다. 네. 그리고 일본은 이거 조금 뭐 핑계 댔을 수 있죠. 음. 우리를 조선이 다른 나라 가지고 우리가 죽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음. 어떤 현실주의 국제 정치관에는 좀 딱 부합하는 이야기들인 그치. 것 같네요. 예. 이건 또 지금 다른 책인 거죠? 그 예.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지금도 책이 쉬지 않고 나와요. 아. 100년이 넘은 전쟁인데 예. 책이 쉬지 않고 나오는데 난 전 책은 그냥 그 최근에 알았어요. 저런 책이 있다는 거. 네. 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진실해 가지고 그 지금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게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돼 가지고 네. 그걸 일본 국민들이 다 읽어 가지고서 일본 국민의 마음이 그 청일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한 책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뭐 조중래 소설가가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태백산맥 이런 거 그걸 읽고서 전부 다 좌파 쪽으로 물들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쓴 책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좀 그런 자학 그런 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저거는 쪽에 자학사관이라기보다도 잘났다는 예. 사관이에요. 그런가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자학사관이 네, 네. 일본에서 유명했는데 저거는 자학사관이 아니라 우쭐사관이라 우리 괜찮은 족속이야. 그래서 네. 우리 서양하고도 맞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은 결코 지지 않는다. 뭐 저런 책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조선 사람들은 힘들게 했지만은 네. 그런 그 사람들이 운명이다 지리적으로.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왜곡된 전쟁사를 바탕으로 일본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세무민, 일본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놨대요, 그지? 네. 결코 패배한 적이 없는 네. 특별한 일본이라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그 시바료 따료의 소설이 네, 네. 그런 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뭐 일본의 그 좌파쯤 될 거예요, 보니까. 네. 좀 아까 위에 나왔던 책에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시각에서 반대된다기보다도 예. 저 사람의 그 시바료 따료의 그 소설이 네. 일본을 제국주의로 끌고 가는 부정적인 역할을 뭐 이제 끼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갑신정변 때 천국을 불러들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청나라가 원래 우리를 종주국인데 예. 이제 종주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가 지금 중국인데도 우리는 명나라를 존경하잖아. 네. 청나라는 오랑캐고 개무시하고. 예. 그런데 완전히 청나라 종주국이 된 거는 현실적으로 갑신정변 때 청나라를 불러들이니까 청나라의 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이홍작이라든가 원세계의 밥이 되는 거죠, 한국이. 그게 또 자충수였네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것도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저희가 계속 또 얘기했었지만은 뭐랄까요? 조선이 민족주의가 진짜 있었냐 이런 거를 다시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부분이었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와서 싸우는데 예. 저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니까 우리는 구경할 수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니까 박수 쳐주는 것도 없어. 그냥 보면 돼. 근데 볼 수 없었다는 거 저기 나와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병사들이 평양에 들어와 약탈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예. 특히 청군이 여성을 겁탈하고 잡아가서 네.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피해를 입었네요. 김응삼 기자 책에 나온 건데 네. 순안이 지금 그 평양에 공항에 있는 데가 순안이에요. 네. 순안공항이라고 그러지. 호가 1371호인데 인구가 5천 명인데 청일전쟁으로 다 파괴돼갖고 1371호 중에 100호밖에 안 남았대. 그 왜 남이전쟁인데 우리가 남이전쟁에서 뒷짐짓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에서 미국하고 싸우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중립을 쓸 수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저 중립을 섰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약하니까 국민들이 막 죽는 거라.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또 이게 현재에도 굉장히 유효한 그대로죠, 지금 그대로.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는 교훈을 얻으려고. 예.
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그놈들이 조선 사람을 저렇게 다 죽였어? 1300호 중에 100호밖에 안 나왔으면 국민들 뭐 한 80% 죽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약탈을 당했던 거네요. 예. 약탈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적 우리한테 둘 다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적들끼리. 우리는 제3자인데 국민은 다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죠. 아,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또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그 조선이.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오나 저 사람 이인직의 혈인후 한국의 최초의 근대 소설 해가지고 네. 저게 나와요. 한국 소설 중에 가장 근대 소설 중에 하나인데 네. 저기 보면은 그 청일 전쟁 때 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이 인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한참 동안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경이 청일 전쟁이라 저게. 근데 청일 전쟁인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한국 사람이 애달프게 고생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한참 나오고 네. 저 사람을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한번 그 김용생 기자가 해설한 거 한번 보세요. 나는 저 말이 참 감명이 가는데. 네. 개화를 꿈꾸던 세력들 해가지고 보세요. 네. 개화를 꿈꾸던 세력들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선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다. 역관 오경석과 개화승 이동인이 그랬고 윤치호와 이인직과 육일준이 그러했다. 그들의 문명 개화 노선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문명마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순간 파탄의 절벽에서 추락한다. 백성과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노선의 종착역은 친일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혁의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미국 거라자, 러시아 거라자, 일본 거라자. 그 전부 다 우리보다 앞서 나간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다 가져가게 되는 꼴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친일이 되는 거라. 또 특히 이제 일본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종착역이 친일이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애초부터 친일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발버둥 썼는데 치다가 근데 결국은 친일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거 건곤록이라고 저건 아주 유명한 외교사 사료집이에요. 청일 전쟁을 공부할 때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네. 써주는 책이라. 근데 어느 나라든지 네. 자기 나라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 청일 전쟁을 일본 사람이 쓴 책하고 청나라 사람이 쓴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 어떻게 다를까요? 뭔가 그 전쟁의 당위성? 정당화는 그게 그렇게 이유가 다를 것 청나라하고 같다는 일본이 싸운 생각이 전쟁인데 드네요. 예, 조선을 두고서 예. 결국은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뺏기고 네. 일본은 그 지배권을 뺐지. 네. 근데 그 두 개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한 놈은 악이야, 한 놈은 선이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여기에는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네. 청일 전쟁에 관한 책을 러시아 학자가 쓴 거를 봤어요. 러시아 외교관이. 네. 그런데 러시아 외교관이 썼는데 보니까 전부 일본 쪽 얘기를 쓰는 거라 그 책에.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일본 쪽에만 유리하게 썼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한참 몇백 페이지 읽으니까 그 말이 나와. 두 나라가 전쟁을 하였다. 네.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죠. 네. 그 이긴 나라하고 진 나라가 똑같은 전쟁을 쓰는데 네. 전부 다 아주 격하게 쓴다고, 격정적으로. 전쟁이니까 격정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책에서 계속 일본 자료를 많이 쓴 이유는 네. 그래도 이긴 나라의 자료가 현실에 더 가깝다는 거라. 이긴 나라의 자료가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일본 자료를 더 많이 참고했다고 쓴 거라. 진 나라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죠? 졌으니까 분하고. 오히려 이긴 쪽이 더 담담하게 이긴 쪽이 기록한다는. 둘 다 왜곡을 하는데 네. 이긴 쪽이 조금 덜 그나마. 왜곡한다는. 그나마. 내가 그때 하여간 내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일본적이다 이거는. 이 책은 러시아 사람이 쓴 러시아 책인데. 사람이 쓴 책임에도. 근데 그 중간에 한참 읽다 보니까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일본 거를 더 많이
참조한 이유는 네. 자기는 제3자지만은 이긴 나라가 그래도 진 나라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선수를 할 수 있다는 거라 그 사건을. 네. 건건록도 예.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읽을 필요 없는데 한국 근대 역사를 공부할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자료예요. 네. 일본 외교관의 그 일기지 말하자면. 네. 건건록도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건건록이라 읽으면- 우리말로 다 번역돼 있어요. 예, 번역본도 여러 개야. 근데 지금 인용한 거는 네. 그 해설까지 들어가 있는 좀 오. 큼직한 책이에요. 네. 원본은 얇아. 아. 근데 저기는 해설도 많이 해가지고 네. 수백 페이지 돼요. 저거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면 저희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했었던 음. 삼국 간섭에 대해서 여기 또 나오네요. 저희 국제 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인데 네.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막 깨는 거를 유럽이 보는 거야. 네. 그런데 청나라를 보통 깨놓는 게 아니라 요동반도까지 뺏어버리는 거야 일본이. 요동반도는 우리 지도 보면 알지만은 그 평안북도에서 중국으로 가면은 요동반도라는 반도가 있어요. 비쭉 네. 나와 있다고. 거기를 중국이 일본한테 뺏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프랑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거 큰일 난 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네네. 되면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진출을 못 하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약하단 말이지.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죠 그때 독일을 꼬셔가지고서 네. 야 일본 저 웃기는 놈이 요동반도까지 갖고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어도. 네. 그래서 그거 내놔 그런 거예요. 근데 말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꿈쩍도 못하고 그걸 내놓은 거라.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제 일본하고 누가 적이 되겠어요. 러시아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워야 되는데 예. 노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저 때부터 10년 동안 칼을 갈았군요. 1895년부터 네. 1904년 그때까지 칼을 갈고 네. 내가 러시아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일본이 10년 동안. 그래서 조 사건이 예. 그 국제 정책으로 많은 그 의미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보고서 아하 일본 네가 그래봤자 러시아한테 안 러시아가 되는구나. 한마디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네. 라고 이제 또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1895년에 그 삼국 간섭한다면서부터 러일 전쟁까지 일본 보면은 무서워요 나라가. 네. 온 국민이 복수심에 불타는 거라 10년 동안. 그때 역사를 보면은 야 나라가 이렇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예. 전쟁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즐겁게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왔다고서. 참 이런 부분이 또 그 당시에 조선과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좀 호전적이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고구려 예.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네. 고구려는 되게 호전적이었으니까 땅이 그렇게 넓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우리는 고구려의 피는 어디로 다 가고 지금 중국이 고구려가 자기네 거래잖아. 예.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강의하고 그럴 때 이런 말 써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침략하지 않은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면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서 빠져. 왜? 그러네요. 예. 고구려는 남을 무지하게 많이 침략했거든. 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조선으로 딱 그 조선이나 그렇지. 굳어지네요. 예. 그 남을 침략하지 않은 거가 좋은 건가 국가로서. 난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우리는 영원히 약속 우였습니다라는 소리 아닌가 혹시. 네. 이 세상에 남을 침략하자는 강대국이 있는가? 남을 없죠. 침략하자는 강대국이 있어요? 없죠. 다 침략했죠. 우리는 강대국이 결코 안 될 건가? 예. 이제 반어법을 써보자고요. 네. 우리는 결코 강대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다들 약간 강대국보다는 좀 윤리적으로 착한 나라, 착한 민족이고 싶은 예, 분들이 더 윤리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다른 나라한테 다른 나라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강대국 국민보다 약소국 국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가? 아, 또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 예. 다른 나라 우리보다 약한 나라 또 우습게 보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또 있네요. 예. 또 그런 이 당시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그래서 일본이 그 10년 동안 예. 그 대화혼, 큰 대자에다가 네. 큰 일본인의 혼을 그날 10년 동안 기르는 거예요. 어, 그 현대 일본은 저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야마토 다마시라고 그러는데 대화혼 그거를 일본이 모든 국민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라 그 정신을. 네. 음. 이게 지금도 계속 좀 오고 지금도 있다고 남아있어요. 보시나요?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일본만의 또 그런 정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봤고, 이 결국에는 청일전쟁 때문에 을미사변까지 지금 이어지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예. 한반도에 대한 자기네 나름대로 권리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러시아한테 다른 데를 뺏겼는데 네. 조선 왕조가 러시아에 딱 붙어버렸어. 신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청일 전쟁을 한 이유가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일본은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이 누구냐? 네. 조선 정부가 친러로 붙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민비 때문에 그렇다. 그게 민비를 죽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민비는 국제적인 암살 사건이라고 그게. 네. 이게 근데 저희는 항상 이 사건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냥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뭔가 조선을 능력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국제 정치예요. 저변에는 그럼. 예. 그러니까 국제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게 근대 사회에서는 아주 사건인데. 최악의 야만 행위거든. 예. 남의 나라 왕비를 죽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일본 놈들이 깡패들이 와서 우리 왕비를 죽였다라고 막 뭐라고 이제 화나서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네 나라 왕궁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왕비가 왕궁에서 죽는 건 또 네.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군대는 제 역할을 하고 너네 있었냐 나라는 이거를 군대가 이렇게 그 들어가는 군의병은 거네요. 왜 없냐? 그렇죠. 더군다나 어떻게 이제 보면 우리가 또. 그 일본의 깡패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일본의 군대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국가 전략이라 이게 정치적인 네.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도 분해서 일본의 깡패들이 우리의 국모를 죽였다라는 얘기를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너네 나라는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깡패한테 왕궁에서 왕비가 죽니라고 반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보면은 일본 네. 놈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고종이 또 러시아한테 편지 보내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일본한테 걸려. 그럼 그다음에 딱 빌어. 다시는 안 편지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쓰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민비도 예. 당신은 앞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마셔 그러면은 예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또 빌어요. 그리고 또 일본이 조금 약할 것 같으면 또 다 간섭하고 그런 거라.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앞에 근데 어디 보니까 네. 여기 나오지 맨 밑에 있지. 앞으로는 뭐 왕후는 내정에 왕후는 내정에 간섭하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어명까지 그 고종이 네. 발표를 하지. 그리고 이노우에 공사한테 절대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민비가 이제 약속을 해줘요. 선언까지 했네요.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 아줌마는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일본 놈들이 한 행동이 네. 아무것도 도덕적이지 않은데 국제 정치가 그러면 도덕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가 이렇게 하면 그건 세상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는다가 현실주의의 기본 관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쭉 계속 강의도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그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앞뒤에 이 맥락에는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죠? 국제 예. 정치를 그렇게 보지를 현실적으로 않으면 안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설명 하나도 안 돼. 예. 그러면 다 그냥 다 나쁜 놈들이야. 전 세계 예. 강대국 다 깡패들이야. 예. 어?
약한 나라는 다 천사들이고. 예, 어. 그게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그렇지. 같더라고요. 예. 왜 히틀러는 루즈벨트 처칠한테 졌을까? 히틀러 나쁜 히틀러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고 처칠은 좋은 놈이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 더 신사의 나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겼다. 이순신 약간 이후에 이런. 30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예. 이순신 때는 뭐예요? 칼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 긴 칼 옆에 차고 네. 뭐 이러면서 이순신 일기장 보면은 비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장하면 어디 갔냐 이거야. 음. 그리고 우리 광개토대왕 존경하잖아. 을지문덕 장군, 양만춘 장군 다 존경하잖아요. 저 보통 전쟁을 잘한 전쟁을 장군들을 잘한 장군은 존경을 다 하죠. 존경한다 그러면서 예. 어디 갔냐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 보면서 아 정말 노련하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우리나라 왕한테 이노우에 용돈도 공사 주고. 예, 이 지금 어. 연립내가 구성한 사안을 어. 보면서 이게 그저 단순하게 그러니까 친일파로만 딱 채운 게 아니라 그렇죠. 나름 이제 좀 그럼, 섞어서 예 섞어서. 그렇게 한 게 그 일본은 지금도 예. 미국한테 딱 붙었잖아요. 네. 미국이 좋아하는 거면 골라 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얻어내. 미국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예. 자기 걸 얻어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전쟁 못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헌법에 의해서. 예, 예. 근데 대만이 전쟁 나면 나 싸우러 갈 거예요. 딱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갖고 이번에 그 지금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미국하고 예. 일본이 지휘 체계를 변경하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지휘 체계가 하나로 통합돼 있었던 거예요. 예. 왜 전쟁 나면 함께 싸우니까. 음. 근데 일본은 미군 혼자 싸우고 일본군은 안 싸웠어. 근데 이번에 일본하고 미국이 지휘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는 일본군이 미군을 지휘해가지고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군이 미군을 지휘해서요? 아니 미군이 일본군 일본군하고 함께 지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군은 총알이나 날라주면 돼. 함께 아. 싸우는 군대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싸우는 군대니까 미국이 지휘라는 거예요 전쟁을. 네. 근데 일본은 함께 싸우는 군대가 아니야. 일본은 심부름만 그냥 해주면 돼. 지원해 왜? 주는 거죠. 너는 전쟁은 뒤에서.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함께 싸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전쟁하는 나라로 저절로 되는 거야. 아. 왜냐하면은 예. 미국이 다급한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꾀돌이지. 참 보면은 이 기시다 총리가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이 어멍해 보이지. 유하게 생겼는데 그 미국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근데 굉장히 그렇지. 예. 지가 얻어갈 거 다 얻어가는 능숙하더라고요. 거지. 예. 우리 미국하고 일본은 친구다. 도모다치 일본말로 써가면서. 예. 우리는 옛날에 적이었는데 앞으로 친구로 할 거다. 앞으로.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을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데 내가 중국하고 싸우는데 같이 싸워줄게. 그래서 일본은 그저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이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있죠. 아, 네. 그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챔피언은 일본이다라고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국이라고 생각할 때. 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 사람 확실히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서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마도 네. 2020년대가 되었을 때 일본은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 그랬죠. 예. 일본 육군이 없고 해군이 없고 공군이 없어요. 그럼 네. 뭐가 있냐?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자위대야. 그런데 이제 국군으로 바꾸는 거가 지금이에요. 네. 이게 국가의 행보를 바꾸는 거야. 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아까 내가 오늘 그 국가들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네. 미국이 중국을 길러주잖아요. 한동안. 길러주니까 이것이 미국 보고 내가 너 1등 할 테니까 너 자리 내놔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한테 너 자리 내놔 그러고 한번 대표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일본은 좀 더 무장해제 시킨 거라. 네. 그런데 보여. 독일 세계 1등 한번 하고 싶었던 나라죠. 네. 그러네요. 영국도 세계 1등 했던 나라죠. 예. 프랑스도 한번 1등 하려고 나폴레옹 때 난리 쳤죠. 네. 소련도 1등 하고 싶으면 난리 쳤지. 네. 중국도 지금 1등 하려고 난리 치지. 네. 일본도 1등 하려고 난리 치죠. 네. 우리는 그러네요. 1등 하려고 난리 치지 않는 백성이야.
근데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그래도 고구려처럼 중국과 당나라랑 싸워서 이길 나라가 그걸 매일 그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속성 이런 거 우리도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이광수 같은 사람이 국민 개조론 이런 책도 쓰고 그랬지. 네. 그 조선시대 300년 동안에 우리가 그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기상을 많이 잃었어요. 왜 우리는 일본처럼 안 되고 중국처럼 안 돼? 그러니까 독일처럼 안 무작정 되고. 그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그게 게 왜 아니라 예, 그러네요. 예,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예, 나는 예.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그걸 절절하게 느꼈어요. 우리나라 만국사를 공부하면서 네. 야 이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좀 이 나라를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고민한 사람들이 많지. 또 그런 예. 이노우의 얘기를 하면서 네. 최근 일본의 행보까지도 음.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파였던 박영용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김옥균, 홍영석, 홍영식이죠. 홍영식, 윤치호, 서재필, 서강범, 박용효 뭐 우리나라 그 근대사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네. 저 사람들이 지금 말로 하면 전부 다 테러리스트, 깡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참 잔인하게 죽고 아, 김옥균 같은 사람은 완전히 찢어져서 네, 총 맞아 그랬죠. 죽은 다음에 와서 시체가 다 찢어지잖아. 네. 그리고 이렇게 어. 어디 저작거리 같은데 그렇지,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개업한데 나는 저 사람들이 아마도 참 그 을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항상 매일 얻어 터지기만 하고 네. 맷돌 속에 콩가루가 되느냐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느 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런 책들을 정말 대작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네. 함재봉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근대사를 인물 위주로 쓰는데 그 위정척사파, 그 대원군식의 그 중국을 따르는 파, 네. 친일 개화파, 친미 개화파 해가지고 지금 책을 시리즈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옥균 같은 사람은 친일 개화 급진파지. 일본 모델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자는. 네.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친미 친미. 개화파가 되는 거고. 예. 근데 결국은 뭐 아주 큰 틀에서는 개화파 쪽의 방향으로 온 거네요. 뭐 그러니까 친일 박정희가 개화파 쪽은 개화파죠. 박정희가 아니었지만. 개화파라. 예. 이승만 박사가 개화파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친일 개화파, 친미 네. 개화파가 지금 한미동맹론자들이야. 그렇게 되겠네요. 내가 지금 예. 한미동맹파라고 사람들이 그래. 네. 나를 한미동맹파 쪽의 학자라고.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아마 그때 살았으면은 친미 개화파가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이렇게 뚜렷한 개념은 없어도 한미동맹을 다 지지하지 않을까요? 한미동맹은 생활이 예,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간 사람이 300만이 넘거든. 예. 그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제 현대로 오면은 네. 우리나라가 미국 이민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서재필 이런 사람이 이제 100년 전에 갔다 왔지만은 네. 우리나라 이민은 1960년대에 시작된 거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갈 때 한국 비행기가 없었어요. 한국 비행기가 없어. 예. 그래갖고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LA를 갈 때 교포들이 그 비행기 보러 나왔어요, 공항에. 아,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이 당시 교포들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내리는 네. 걸 보라고 공항에 나왔다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급격히 이민이 늘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의 그 초기 네. 그게 1970년대 그 무렵이에요. 70년대 80년대 무렵인데 예. 그 이민을 같이 칼기 타고 왔습니다. 아, 이민에 관한 책이 이민에 가는 책 제목이 칼기 타고 왔습니다. 칼기 타고 왔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300만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다음에 한국이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토에 800만, 외국에 1000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는 본토에
5천만 네. 나가 있는 사람이 한 800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북한까지 치더라도 10분의 1이 나가 있는 거야 국민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알아서 간 거야. 그러니까 볼룬타리리. 음. 그러니까 싫은 데는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네. 미국에는 끌려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다 지가 자원해서. 자원해서 간 거야. 그래서 자원해서 갖고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좋고 그리고 거기 300만 있으면은 친척 10명 곱해보세요. 3천만 명이 자기의 피부치가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3천 다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다가 사돈의 8천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서. 그래서 미국하고는 예. 지금 다 친미교합하지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보니까 박영효가 굉장히 또 어떤 급진 개화파적 성격을 보였던 게 벌써 이 당시에 그러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따라서 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이완용이 조금 더 나오지만은 예. 이완용이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만나가지고 네. 뭐로 말했는 줄 알아요? 어떤 영어로. 얘기? 영어로. 아. 오, 제가 근데 그 일화를 한번 봤었던 것 어디선가 같아요. 들었죠? 예. 영어로 얘기를 했다고. 네네. 너는 한국말 못하고 나는 일본말 왜 못하겠어? 다른 말로 하자서 영어로. 영어로 둘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엘리트들이었다고 지식인이고. 그 이완용도 상당한 엘리트였던 거예요. 이완용이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에 속하죠. 예. 독립문을 그 사람이 쓴 거야. 독립문이라고. 저쪽 그 글씨, 서대문에는 독립문 글씨 글씨. 제가 예. 저도 어디서 듣기로 친일파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본어를 아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영어로 하거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 친미파죠 그 사람이. 어. 근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였는지 모르지. 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좀 친일이 조금 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이겠구나.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 당시에는 어.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에서 나름 나라를 개혁을 했는데 저것도 뭐 예. 성공을 못했죠. 아. 결국은 이제 그리고 저 홍범 14조라든가 이런 네, 그 네. 가부 개혁이 일본 측의 의도가 너무나 많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남이 우리를 개화를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이것도 슬픈 이야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보면은 예. 스스로 개화하지 못하고 어. 제1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저게 이제 일본식 아이디어지. 우리 아이디어라기보다도. 근데 저는 저런 걸 보면은 정말 왜 저런 생각을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편에 답답하죠. 들고.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와가지고 예. 한국 와서 이 나라를 미국한테 알려야 되겠다고 책을 쓰잖아. 허밋 킹덤, 네. 허밋 네이션이라고 책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 세상에 알려진 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가 랜드 오브 더 모닝 캄 아직도 그래. 아침이 고요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허밋이라는 게 은둔의 왕국. 그게 이제 아까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을 영어로 소개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미국을 소개하는 책을 그러면 누가 썼어야 된단 말이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네.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그렇죠. 확립한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죠. 저 때만 하더라도 예. 저게 정상적으로 성공이 됐으면은 네. 군대를 길러가지고 네. 군대가 있었으면은 그 왕궁에서 이렇게 일본의 깡패한테 왕비가 안 죽어도 되고 네. 뭐 그런 근데 뭐 다 안 된 거죠. 돈도 없었고. 네. 저 보세요. 1895년 6월 6일 고종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네.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일본에 있는 시모노세키라는 도시에서 네.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이 끝나면 맺는 조약이 강화 조약이야. 영어로 피스 트리티. 네.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긴 놈이 강요하는 거예요. 너 보상금 얼마 내고 뭐 얼마 하고 그러는 거로. 그런데 그때 시모노세키 조약 맨 앞에 네.
조약 1이 뭔지 아세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독립국가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한데 고종이 네. 독립국이 됐다고. 그래서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제정하려고 했다. 말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계속 얘기 그때 했었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보고서 일본이 되게 좋은 일 해줬네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 그치, 그러니까 보통 박사님께서 사람은 이제 모르지. 설명해 주시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일본이 예. 그러니까 였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천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중국 밑에 깔려 있는 나라를 독립시켜 줬으니까. 예. 근데 그게 왕조차 그날이 독립기념일을 그러니까요. 선포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국제 정치적인 언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은 독립이 독립국이다. 됐구나. 야, 그 일본 놈들이 그래도 훌륭한 일 했네. 우리를 그러니까요. 독립시켜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뺏어야지 지가 가져가니까. 그리고 그 청나라인데 돈 뜯어간 거 보세요. 그 밑에 그 나오죠. 사조에. 네. 그러니까 앞에 그 땅 뺏는 거 요동반도 대만섬 펑우제도 그때 대만섬을 뺏었는데 일본이 네. 그때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이 대만섬 같은 걸 뺏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건 못 쓰는 섬이니까 줘도 됩니다라고 네. 원세계가 원세계가 되겠다고 얘기하죠. 했었죠. 이거 못 쓰는 땅이니까 일본한테 줘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집가라고 그러는 건 얼마나 또 웃기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 땅은 누구 것도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 영토는 그 당시에 영원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싸울 때 독도는 역사책이 우리 겁니다라는 거는 정말 웃기는 싸움이야. 지금 우리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겁니다. 현재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있냐 그 여부가 중요한 거군요. 영토는. 영토는 시정급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는 영토가 아니야. 네.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198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땅 하나 가지고 싸웠거든. 포클랜드 아일랜드라는 섬인데 그거는 영국에서는 7,000km도 넘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몇백 킬로도 안 되고. 네. 근데 그 섬이 영국 거라고. 근데 아르헨티나가 점령을 한 거예요. 영국에 와서 다시 뺏어오잖아. 그 영토는 군사력으로 통제할 때 그래서 네. 그 섬이 영국 거예요. 거리와도 관계없이. 거리와 관계없이. 예. 영국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그 중요한 부분을 또 오늘 기억을 그러니까 해둬야겠습니다. 지키지 않는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뭐 노래 부르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옛날 지도 보니까 우리 거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로 근데 근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옛날에 뭐 조선 때 뭐 지도 뭐 어디 이렇게 점 찍혀져 있는 게 그 조선 지도가 맞냐고. 예. 그 조선 보면은 지금하고 같이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냐? 음. 국대 정치학적으로는 네.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누가 통제하고 있는 데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개념에서 자꾸 좀 애매한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미국 땅이야. 미국이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네. 만주는 누구 거예요? 중국 거야. 땅이죠. 예. 중국이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만추리아.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거라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 거인 적이 있었어요. 고구려 때. 근데 그거는 언젠가 중국이 거기에 대한 그 군사 통제력을 잃으면 우리 거가 될 수도 있어.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또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예. 2040년에 만주가 누구 밑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중국이 2040년에요. 중국이 비틀거리면은 네. 만주 독립하지 않겠어요? 저쪽 홍콩 독립할 거고. 네. 위구르. 4분 5열 되겠네요. 4분 5일 되지. 4분 5일 됐을 때는 만주가 우리 거 다시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구려 옛 땅을 찾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 뭐 나는 그 사람들 믿진 않지만은 뭐 중국이 다 우리 거래. 그 뭐 좀 너무했지만은. 네. 사실은 대륙이 다 뭐 조선의 것이었다. 좀 황당한 거지만은. 예. 그렇게 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독도 가지고 뭐라고 그런 건 또 좀
레벨이 다르죠. 얘기에. 네. 그래서 한때 뭐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아, 그러는 그러니까 게 아니냐 그런 좀 오해도 받을 수 내가 이제 예, 있는 상황이었다고.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예, 예. 내가 이제 오후에 강의하러 들어간 거야. 예. 강의하다가 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100번 억번 불러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아, 그 그런 노래 얘기를 부르- 하셨군요. 그 노래 부르기보다는 예. 네. 군함을 한 척 더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어.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앞에 있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을 합창을 했대. 아니 그게 당장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노래 엄청 부르게 사실은 시켰잖아요. 그거 엄청 저는 노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노래 불러서 나라가 지켜지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어릴 때는 그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노래 독도는 우리 부르면. 땅이라고 노래 불러서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 예. 군함을 사오고 비행기를 사와야지 지키는 거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중립화가 결국은 일본의 어떤 장기적인 그러니까 확장에 한반도를 대한 얘기네요. 중립하자고 얘기하는 놈들은 항상 약한 놈이야. 약한 놈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중립화하면서 서로 누구도 못 갖게. 아, 내가 지금 네. 가질 힘이 없어. 아, 제가 가질 것 같아. 이거 그럴- 중립합시다. 그럴 때는 그러는 거야. 중립화. 아, 그러니까 누가 중립하자 그런 건 우리를 좋아서가 아니라 네. 내가 당장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 제일 현실적이에요. 언젠가는 이거 예, 둘이 놀아가집시다. 우리 둘이 네. 요거 둘이 놀아가집시다 그럴 때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다 가질 힘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다 가질 힘이 있으면은 네, 안 받겠네요. 왜 그 놀아갔니? 제안을. 내가 네.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본이 쓸 때는 러시아가 놀아갔자 그러고 네, 러시아가 쓸 때는 일본이 놀아갔자 그러고 그랬어요. 음, 한반도. 그건 이제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게 근데 이제 됐었겠군요. 둘이 힘이 비등비등한 힘이 붙었으면 잘라지지. 아, 그게 그러면은 어. 6.25 때는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됐었을까요? 미국이 예. 통일을 시키려는데 그러려면 예. 피해가 더 많거든. 아, 그러니까 이쯤 쓰자지. 이쯤 응? 네, 이게 분단이 그냥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청일 전쟁의 어떤 연구 권위자였던 후지무라 미치오는 같은 어. 경우는 이 지금 조선 내정 개혁이 결국은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분석을 했네요. 일본의 예. 그래도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거는 뭐 이제 결국은 네. 저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음. 솔직한 거고. 네. 내가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 책을 내가 번역을 했는데 네, 네. 서론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중국이 몰락하게 되면 미군은 철수한다 한국에서라고 써서 보내. 얼마나 솔직하고 고마워. 그 내가 만났을 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네. 별 볼 일 없게 되면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한대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중국이 별 볼 일 없게 됐어. 미국이 보기에. 네. 근데 중국이 한국을 가져갔어. 음. 미국이 보기에 별로야. 그거 괜찮아. 그때 자기는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줄 아세요? 네.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어샤이머 교수 책을 번역을 하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써달라,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예, 예.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힘이 빠져서 미국에 대한 적대 세력, 라이벌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에서 떠난다. 그런데 네. 우리 미국이 보기에 중국은 약한 나라를 할지라도 당신네들 보기에 중국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겠냐. 그때 핵폭탄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될지도 모르고 아, 그 얘기를 책에다 써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희가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하고 일본이랑 친해지거나. 아, 와, 근데 그 얘기 정말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얘기일 것 같네요. 그 예. 얘기를 미국 학자들이 미어샤이머뿐만 아니라 네. 브레진스키는 자기 책에다가 썼어요. 음. 어느 날 이거는 상상이야. 네, 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게 될 때, 네. 미국이 세계 문제에 열심히 개입하지 못하게 될 네, 때, 네. 그 조건은 둘이에요. 1. 너무나도 미국이 세서 네. 세계가 어떻게든 관심이 없을 때. 2. 도와줄 힘이 없을 때. 네. 좀 쇠약해졌을 때. 쇠약해졌을 때. 네. 그때
한국이나 폴란드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브리진스키가 자기 폴란드 사람이거든. 아, 그 두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 텐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밑에 들어가든지 다시 아양 떨고 사는 거야. 청나라, 네. 조선 그렇게 되든지 네. 핵폭탄을 만들든지 오. 일본하고 힘을 합치든지 네. 세 옵션이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어렵다라고 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세 개 중에서 교수라면은 어떤 옵션을 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네. 당연히 일본하고 합쳐야지. 그게 음. 국제정치의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현명하다면 그게 한국이 정답이지 현명하다면 이렇게 일본하고 답을 내준 합쳐갖고 거군요. 중국한테 맞짱을 떠서 독립을 네. 유지하라 하는 그 얘기죠. 어. 그게 지금 예, 보면은 브리진스키가 자기 책에다 그렇게 썼는데 네. 박용효, 김옥균 생각 아니야 그게? 그러네요. 예, 저 그 흐름이 같네요. 예. 그게 지금 100년 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또 아까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서 또 저도 생각난 게 그 피터 자이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본이 앞으로 피터 자이안하고 뜨는 조지 걸로 보지 않나요? 프리드맨이 예, 예. 결국 아시아 챔피언은 일본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딱 그대로 돼가잖아. 예.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데 네. 가장 확실한 친구로 쓰는 게 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챔피언은 일본이다라고 그 나온 지 2, 3년도 안 되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네. 일본은 아시아의 챔피언이라고 돼 있어. 그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를 넘어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그거를 우리 전략은 뭐겠어요? 미국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니? 일본 그 기회를 주지 역할을 마라. 네. 일본 저거 못 믿잖아. 내가 해줄게. 근데 한국에서 그 말하면 한국 미쳤다고 그러겠지. 미친 놈이라고 그러겠죠. 우리나라를 일본을 가장 길러준 사람들은 일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결과를 낳았네요. 예. 일본하고 죽창 찌르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음. 우리 무장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 한국이 우리의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 내가 무장을 해야겠군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일본 놈 중에서 야. 가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예. 미국한테 한국 저거는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예. 어? 아, 그래서 우리한테 힘을 달라고. 네. 그러니까 아소다라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참 잘 놀 때, 예. 그때 박근혜 때야. 네. 아소도로가 우리는 중국하고 1000년 동안 싸웠다. 딱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중국하고 1000년 동안 사이 좋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하고 싸우려면 나를. 네, 그러네요. 우리가 더 확실한 동맹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국가 전략이에요. 예. 일본이 난 최근에 그래서 저것들이 그래도 역시 세계를 상대로 뭘 한번 일을 벌린 적이 있으니까 그 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아직도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그렇죠. 있다는 게 뭐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저건 뭐 좀 마이너한 사건이지만은 예. 그냥 왕이 여기저기 휘둘리고 도망다니고 음. 그 도망간 길을 무슨 대단하다고 그걸 또 길을 문화유적으로 만들겠다고. 네, 네. 그저 누구야 죽은 시장 그 서울시장 누구예요 죽은 사람? 박원순이죠. 박원순이가 아간파천 길을 고종이 도망갔던 길을 뭐 예, 다시 예. 만들어 놓은 그 무슨 자랑이라고. 저희도 안 그래도 몇 번 여기 근처 산책하다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았으면 위정척사파들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위정척사파가 지금도 훨씬 더 많아요.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난 더 많은 것 같아. 예. 진짜 그러면 근데 이전에 그런 어떤 학자들이 경고했던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왜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예, 예. 애를 중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은 거의 없어. 그거 거의 못 본 것 다 같습니다. 미국 보내. 예. 내가 그 이화여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 있을 때 네. 애들이 다 중국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영어를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좀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야 너네들이 중국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중국말을 잘하면은 중국 가서 과장들하고 놀아야 돼. 근데 니네가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면은 중국 가서 사장님들하고 만날 수 있어. 그 논리 이해가 돼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면 중국 가서 사장님이나 회장님하고 만날 수 있다고. 네. 근데 중국말을 잘하면 과장들하고 말해야 돼. 영어를 잘하면 70억이 자기 시장이야. 네. 중국어를 잘하면 13억이 자기 시장이야. 훨씬 넓네요. 영어가 훨씬 넓죠. 예.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게 좋아요? 중국말을 중국 사람처럼 하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려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좋죠. 우리가 영어 예.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왜 중국말을 배우느냐고. 영어를 더 하지 그 시간에. 왜? 영어 갖고 하면 중국 가서 장사가 되거든. 그리고 세계 다른 데 가도 다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중국말로는 중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해야지 왜 중국을 상대해서 그 중국어를 뭐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면 중국어 배우면 좋겠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랬지.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사람 지금 중국어 공부하라고. 근데 뭐 영어로 전화 오면 전화 오는 것도 받기 힘든 사람은 중국말 하지 말고 영어도 하라고.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비가 네. 그때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센 줄 알았거든. 네.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의 골칫덩어리인 줄 몰랐다고. 영국이 제일 셌어요 그때는. 그리고 미국이 아마도 영국보다 더 셌어. 실제로는. 미국이 세계 1등이 된 거는 네. 1870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1895년이니까 이미 국력상으로 미국이 하고 영국이 1등, 2등일 때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나서지 않는 나라고 영국은 나서는 나라고. 근데 러시아를 잡은 거예요. 미국이 거의 이제 미국은 따라잡아서 이제 미국이 GDP로 1등이 된 거는 네. 영국을 앞선 거가 남북전쟁 직후예요. 그러니까 한 1870년 무렵에 네. GDP로는 미국이 세계 1등이 사실은 된 거지. 근데 이제 뭐 자료들 보면은 한 1890년쯤에 이제 그때 이제 돈은 중국이 더 많긴 많았어요. 중국이 이제 1800년대 후반까지는 네. GDP 1등이라고. 근데 그렇지만은 국력상으로 미국, 영국이 러시아보다 앞설 때인데 네. 우리는 러시아가 제일 센 거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붙는다? 그는 여우를 쫓고 늑대를 불러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누가 그런 말 쓴 거 있었어. 우리가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불러들인 거를 예. 뭐 늑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 더 무서운. 뭐 러시아가 더 골치 아프잖아. 그죠? 그렇죠. 내가 그 러시아 장교가 쓴 그 여행기를 보니까 예. 뭐 무지하게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썼어. 러시아 사람이 쓴 여행기인데 네. 일본 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러시아는 신사야. 그 책을 보면. 근데 여기 어디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내가 러시아 장교가 쓴 조선기행. 네. 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민비를 어떻게 보고 그 일본을 어떻게 봤느냐를 한번 좀 읽어보려고. 네, 네. 1800 그 무렵 책을 쭉 이제 봤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또 러시아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그때 사람이 봤으면은 러시아는 좋은 나라,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 그 당시 조선 사람이 그 책을 봤었으면 아마 그 민비 생각이었을지 모르죠. 네. 그리고 독일의 이중간첩 멜렌도르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 멜렌도르프를 또 고종이 그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죠? 저도 참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저렇게 다 외교 정책을 짰던 거잖아요. 멜렌도르프가 예. 고종의 외교 책사야. 그러니까요. 근데 멜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인데 누가 예. 제일 믿겠어? 영국. 왜? 라이벌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 세력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놈을 깨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고종한테 러시아 괜찮은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독일의 훈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 가서 훈장도 받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 우리나라 축구 코치는 히딩크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외교 담당관이 뭐 일본 사람을 데려왔다든가 러시아 사람 데려오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나라에 안 되지. 이제 국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그치. 높으니까. 안 되죠. 예. 자기 국가 이익이 있는데. 예. 참 그런 부분도 또 저희가 음.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 망할 때 보면은 여기 저렇게 나왔구나.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사나운 맹수를 안방에 불러들인 격이 되었다. 예. 러시아는 이제 곰으로 보통 표시가 되죠. 네. 불곰. 불곰으로 러시아 불곰. 그러니까 고종과 민왕후 일본이라는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뭔가 좀 음.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뭔가 좀 뭐랄까 이렇게 기반이 없는 어떤 믿음이랄까요? 그런 거에서 기인한 참 이게 저 예. 사람들한테 국제 정치, 국제 관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 내 왕권을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나중에 그 참 일본하고 을사조약 맺었을 때 고종이 이등방문 보고 이등방문 수염이 이렇게 흰색이 된 이렇게 네. 회색이야. 경께서 그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느라고 아, 수염이 수염이 그렇게 반이 네. 휘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오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네. 그러니까 어, 그 이토 히로부미가 네. 그럴 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나라가 지금 없어지는데 네. 그동안은 일본 제국을 위해서 고생을 하셔서 네. 힘이 흰 수염이 아, 까만 수염이 회색이 됐는데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아. 해가지고 수염을 하얗게 만들라. 조선의 고종이 이 왕을 사람이 위해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그런 얘기도 예. 나와. 그런 거 보면은 어이가 없지.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순진무구한 최문영 교수 예. 저 사람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국제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저기 그냥 보세요. 민왕후는 나는 그냥 저기 우리나라 책들 보면은 저기 민왕후라고 안 나오고 뭐라는지 아세요? 명성황후는이라고 나와. 아. 근데 민비는 죽기 전에 황후가 된 적이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죽고 난 그렇게 이후에 되는 민비가 죽고 네. 이 나라가 대한제국이 되는 바람에 음. 죽은 사람을 황비로 만든 거야. 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왕국이라고. 네. 그래서 난 그냥 왕후라고 썼는데 베베르 부부. 네, 하나 더. 그 베베르 부인도 있었어요. 아, 네. 따뜻한 배려 그리고 왕실은 계속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러시아의 공사의 확약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제 나는 안 죽어. 일본 놈들이 나 못 죽여. 러시아가 나를 보호해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립 서비스를 보고서 다 된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군요. 하지만 고종과 민왕후의 러시아에 대한 호감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공식적으로 조선의 보호를 보장한 사실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어느 나라를 보호해주거나 그런 약속을 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외교관들이 외교관들의 노는 예스나 노가 아니에요. 그 외교관들은 항상 오늘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에. 지금 의문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했어. 네. 둘이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게 외교관들의 용법이에요. 네.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쪽 가로하고 생각은 A, 내 생각은 B라는 네.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 둘이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합의야. 합의인데 가로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이 완전히 이군요. 다르다. 그래서 외교 문서 읽는 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렇겠네요. 외교 문서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모노 새끼조약 1조, 시모노 새끼조약 1조, 조선은 독립국이다. 네. 아이고 일본 고마워라가 아니라 너는 내 거, 너는 중국 거가 아니라 내 거야라는 소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저거 이제
장면을 보면 일본의 미우라 고로 예. 공사가 임금 곁을 지키고 고종은 겁에 질려 있었다. 바로 가까운 데서 민비가 죽거든. 네. 그 왕은 뭐야 그러면? 자기도 죽을까봐 덜덜 떠는 거지. 예, 그랬겠네요. 고종은 음식에 독이 있을까봐 궁중에서 만든 음식은 먹지도 않았다. 아, 캔 음식 이외에는 아예 입에 대지도 그러니까 캔 않았군요. 음식은 이제 독을 못 넣는 예, 음식이니까. 자기가 처음 따면은 이제 통조림 발명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예, 이거 군인들한테 먹이려고 통조림을 발명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통조림 나온 지 거의 8, 90년 넘어갈 때죠. 그래서 외국 부인들이 가져다 준 캔 음식만 먹었다. 그리고 을미사변 나는 날 대원군은 궁전에 있었어요. 아, 자기 며느리가 이제 죽는데 네, 궁전에서 어슬렁거렸다. 참 저 장면을 보면은 참 이렇게 그 나라가 네, 망할 무렵에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왕비가 이제 죽으니까 그때 내각 장관들이 저 사람을 왕비로 치지 말고 네, 서민으로 내리자라고 또 요구를 해. 그러니까 네, 고종이 그러면 죽은 왕비를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 해서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제 고종은 끝까지 나는 네가 너희들이 내 손을 자를 때까지 나는 거기 사인할 수 없다. 거기다가는 그런데 예, 장관들이 민비는 뭐냐 비누로 왕비가 아니라 그냥 평민이다 해가지고 이 격화시켜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명성 황후로 다시 올리지. 예,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철도가 제일 먼저 전철 네. 전차 그게 덕수궁에서부터 저 청량리가 어딘가 그런데 네, 그게 민비 묘를 쉽게 찾아가려고 그렇게 놨다는 설도 있어. 또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고종이 비록 겁을 먹긴 했지만은 아내에 대한 나름 나름의 좀 사랑이. 지켰네요.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지금 조선 말기 당시의 상황들이 계속 또 있었고. 그 저쪽 얘기를 예. 한번 그 우리나라 역사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외국 사람이 쓴 그 조금 비참한 모양을 예.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쓴 거는 역사가 너무 많이 미화가 돼 있어. 그래서 그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인사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우리나라 역사 멋있는 것도 많지만은 멋 없는 것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하면서 또 몰랐던 부분들. 이게 예. 러시아 장교가 쓴 거야. 예. 부산에서 내려가고 서울까지 오는 기록을 다 쓴 거예요. 참 이런 기록들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쓴 기록에서는 사실 일반 조선인의 삶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조선인이 쓴 그냥 그렇지. 그 당시 조선인. 그 왕비가 숨어 있는 것을 알만한 이들을 잡아다 추궁하다가 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다. 여기 그 보면은 그 네. 을미사변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제 책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 네. 우리나라 그 영화에는 어떻게 나와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러고 댐비다 죽는 거로 돼 있는데 네. 뭐 살려달라가 빌었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도망가다 가지 죽었다는 또 설이 소리도 있고 있군요. 별게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뒤쫓아가 그녀를 마구 때렸다. 이게 러시아 사람은 또 때린 것까지 나와. 처음에 이제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왕비가 이제 그런 상황을 못 견디고 북도로 달려 나가니까 뒤쫓아서 이제 마구 때리다가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그리고 있는 뭐 거군요. 이거 불태워 죽인 거는 맞아요. 불태워 네. 죽인 건 맞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예. 그게 정확한 묘사들이 안 돼 있는 거라 좀 100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게 그러니까 다 소설 뭐 영화 다 뭐 나는 국모다 그러고 이제 또 막 덤비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죠. 네. 경복궁도 저거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탄 다음에 몇백 년 동안 그냥 불탄 집으로 있었는데 저거를 그 대원군이 다 고치잖아. 네. 고쳐가지고 고치면서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개혁을 잘한 부분도 있었는데 또 네. 경복궁 재건한 그치. 걸로는 너무 돈을 또 그렇게 써서 나는 지금 좀 예. 맨 앞에 있는 건물이 저 광화문이거든요. 예. 내가 저 앞으로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녔어요. 어. 저거 몇 번 바뀌었는 줄 알아 지금까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참. 우리가 인생 몇십 년밖에 더 되겠어요. 예. 몇십 년 사이에 저거 한 서너 번 바뀌었어. 다 아. 부셨다가 또 새로 졌다가 또 부셨다가 또 새로 지고 아마 한 근데 서너 번 이상 바뀐 것 같아. 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게 저희도 이제 쭉 계속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례도 좀 보면서 느낀 건데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문화적 유산을 지키면서 뭐 도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도로 계획 때문에 뭐 몇 미터 밀거나 이런 막 상황들이 밀어요. 있잖아요. 지금 예. 덕수궁 돌담길은 전부 다 몇십 메터 밀려 들어간 거예요. 예. 원래는 그거보다 그러니까요. 훨씬 길 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예. 대한문도 뒤로 밀어놓은 거고 음. 덕수궁 앞에 그 문도. 네. 그것도 원래 앞에 있는 거 뒤로 다 밀려놓고. 네. 난 그래서 그 문화재 이게 보면은 그 개념을 난 헷갈려요. 지금 만든 것도 문화재냐. 근데 저희가 그 그런 예를 들어 것도 예. 여기 남대문 불나가지고 다 새로 진 건데 그럼 2000 몇 년대 제품 아니야 저게.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죠.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옛날 거를 것들이. 그대로 그냥 그 유지 보수만 하고 놔둬야 되는데 예. 통째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떻게 저거를 그냥 그 국보 위로로 쳐야 되는 건지. 그런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짱가 애비님 감사합니다. 예, 또 누가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또 경복궁 얘기를 저희가 또 했고요. 러시아 장교가 쓴 거. 예. 아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에게 왕비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왕비가 궁녀들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인 궁녀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사람이 일본을 보는 눈이에요. 예. 러시아 장교가 쓴 거거든. 그 왕비들은 저 궁녀들은 왕비가 없다라고 한결같이 거짓말을 했다 하고서 뭐 묘사를 저거 어떻게 이 아주 구체적 러시아군 대령이 쓴 예. 건데 더 이상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복도로 달려나갔다. 일본들이 뛰어가 그녀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을 다리로 3번 짓누른 뒤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예. 모르겠어요. 저 그냥 쓴 건지 역사를 묘사를 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네. 우리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참 이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록은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일본 기록, 뭐 러시아 기록 저것도 아마 누가 얘기 듣고 썼겠죠. 네. 그러고 이제 그 왕비의 칭호를 박탈하고 평민 신분으로 격하시키라는 어떤 그런 또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고종이 이제 격분하면서 그냥 손가락을 잘라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왕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평민 신분으로 격하를 했던 거면 저때 이미 왕권이 저거 이제 예. 책을 보면서 예. 내가 이제 빨간 거는 내 말이에요. 예. 역사의 기록이 사실적으로 이토록 엉터리일 수 있고 아무런 논리적 설명이 없는 드라마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왕이 화가 나서 네. 민비가 죽은 다음에 민비를 평민으로 격하십시오. 그랬더니 이걸 잘라. 네, 내 손을 자르라고. 과연 그랬을까? 그래도 이 손이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써주겠노라. 좀 무지하게 멋있잖아. 응? 드라마 같네요, 정말. 아니, 예. 저 정도의 저 정도로 뭐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서 그 정도면은 일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앞서 벌벌 떨었다는 벌벌 또 떨었다고. 이야기와는 좀 달리 그냥 저 뭐 모습을 숨어서 보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네. 지금 한국사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엄청나게 망가진 거야. 소설로 망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일들을 예.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에 정통의 역사를 써야 돼. 음. 나쁜 것도 역사고 좋은 것도 역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네. 이 손가락을 자르라. 그래도 이 손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써주겠다. 이거 말이 너무 멋있어. 너무 드라마틱해. 예. 그러나 그때까지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는 그랬는데 아. 적부한테는 왜 저렇게 세게 못했을까 하고서. 네. 아까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 수염이 하얘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또 히로부미가 또 일본으로 가면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네, 그게 네. 나중에 얘기인데 네. 경께서 네. 당신의 조국 일본을 위해서 한평생을 고생하다 보니까 예. 수염이 회색이 되었구려. 예, 예.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그 얘기했던 사람과 이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전혀 다른 다르잖아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매국노 고종 이런 책들이 아, 나온단 말이야. 네네. 용감한 학자들이에요. 박종인 기자, 박정희 예. 기자가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은 이완용으로 돼 있잖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을사오적, 1인이 일사오적 다 합친 것보다 고종이 더 오적이에요. 근데 왜 고종은 예. 빼고서 다른 사람을 다 그때 그 당시에 전제 왕권이고 고종이 그렇죠.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죽여요. 예. 저 뭐 김옥균이 죽이는 거 보면 되게 잔인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저작거리에 목을 매달아 뭐 놨었으니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거든. 네. 그 이승만 박사도 고종한테 사형당했잖아. 저거 그 죽여. 감옥에 갔었죠. 나중에 이제 사형에서 면했지만은. 예.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부분도 좀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서 바라봐 보면은 이완용이 뭐 아무리 또 총리였나요? 그때 총리고 해도 자기 혼자서 다 그거를 결정해서 나라를 아니, 그러니까 뭐 팔았을까?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고종의 않았을까? 허락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 전제군주에서 왕의 허락 없이 어떻게 예.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 그때 왕이 맥이 없었다고. 네 잘못이야. 왜 왕이 맥이 없어? 전제국가에서. 네. 왕이 이완용이고 다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자기 잘못이지. 예. 참 그래서 오늘도 참 또 서글픈 특히 그 을미사변은 뭐 그래도 뭐 기분 나쁜 역사인데 예. 왕비가 내가 그때 우리 그 러시아에서 공부한 황 선생님이 황 선생 얘기했지. 예. 자기가 러시아 학생들한테 일본이 나쁜 놈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네, 네. 그 일본의 그 깡패들이 네. 우리 왕비를 우리 궁전에서 죽였다라고 예. 하면서 일본의 나쁜 점을 부각을 시켰는데 러시아 학생이 그 깡패가 죽였다고 지금 그런 게 맞냐 해서 일본의 깡패가 죽였다고 그랬더니 너희 궁은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고 물어봐서 그때 완전히 머리가 한번 깨졌군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아. 너희 나라 궁전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네. 다른 나라의 깡패가 궁전에 와서 왕비를 죽이다니. 그 얘기 나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맞는 거다 하고서.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 한국에서만 역사 배우고 한국적인 사관? 그게 주입식으로 저희가 배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다가 다른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마 많이 그게 깨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는 형편없이 다 깨졌지. 박사님도 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군요. 아니 이제 우리 예. 미국에서 국제정책 공부 시간에 예. 교수가 네. 국가 중에서 제일 그래도 바람직한 형태는 한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건설해서 사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네. 그런 나라는 세상에 별로 없다. 네. 근데 내가 코리아 그랬다고. 네. 코리아는 그런 나라다 이거야. 한민족 일국가 네, 그랬더니 교수가 너네들은
한민족 이국가야. 남한 북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맞다 하고서 한민족이 남한 북한 두 개의 나라로 살고 있으니까 네. one nation two state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교수가 일민족이 일국가를 건설한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랬더니 그 말에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수업하다가. 네. 이 교수가 아니지 너네는 두 나라지. 민족은 하나지만은.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예. 보통 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예.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에 의하면은 예. 북한하고 통일해서 한민족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못 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바에 따르면 그렇겠네요. 예. 그 미국 교수인데 네. 베이커라는 교수야 이름이. 예. 그 사람 저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 근데 그 교수가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one nation one state가 가장 그 아이디어란 타입이다 국가로서. 근데 이제 세계 국가는 여러 민족이 한 국가를 만든 경우가 제일 많아요. 중국, 미국이 다 그런 케이스야. 네. 그리고 일민족 일국가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야. 그러네요. 예. 거의 95%가 일본 민족의 95%가 일본 민족이고 5%가 약간 피가 다른 거거든. 네. 근데 우리는 두 개란 말이야. 음. 그래서 우리가 분단돼 있는 나라는 사실 그 순간 깜빡한 거지. 우리는 한국은 한민족이니까. 그렇죠. 예. 어. 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오늘은 정말 중간에 여러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현재 지금 상황이나 아까 앞에서 또 국제 정치 그렇죠. 학자들이 이제 향후에 뭐 중국과 뭐 일본과 이런 동아시아의 패권이 어떻게 갈지를 예, 그런 예측을 했던 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도 참 좋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지금 그 저희 최소 이 후원 액수를 지금 1,000원으로 해서 이거 월 1,000원부터 이제 후원을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 이렇게 문구를 달아봤는데 1,000원씩 1,000분만 해주셔도 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기 회원 가입해서 ARS 18770403 요로 저희의 그 어떤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향은 통일 강대국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 통일 강대국. 예.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건데요.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통일을 왜 굳이 해야 될까? 뭐 지금 뭐 한국도 그냥 저냥 어쨌든 살고 있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이게 끝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토요일 날 금강산 한번 다녀올까? 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만주 가서 좀 놀다 오지. 우리 차 예. 가지고 하자고 한번.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예. 만주에 우리 장충까지 한번 2박 3일로 갔다 오지 뭐. 기도 좋은데 하고서. 네. 그래서 저도 참 사실은 좌파 단체들이 뭐 평화, 통일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좌파들이 통일을 반대하지 오히려. 그런 북한이 주장인가요, 또? 통일의 주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아무리 봐도 북한이 통일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우파 단체 중에는 또 아무래도 대부분의 단체들은 또 너무 이렇게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 이게 통일이 되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매일 오늘 내일의 일에 급해서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요. 통일이 되면 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큰일 나겠다. 예. 통일되면 해결돼요. 노동력 다 해결되고 예, 저도 안 그래도 좀 이제 한계까지 온 것 같아서 연금이 나라가 고갈 날 것 같아. 예, 나만 한국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치. 진짜 이거를 더 잠깐 단기간에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 분명히 그 과정이 우리가 있어야 지금 된다는 당면하고 생각이 있는 들더라고요. 고민들 예, 이제 연금이 다 고갈될 텐데 예, 북한하고 통일하면은 북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급속도로 경제 발전하겠어요. 우리도 덩달아 네,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우리 민족의 그 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네.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통일 얘기 잠깐 나와서 박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지만은 통일이 된다고 바로 이렇게 지금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처우가 똑같이 평등하게 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셔서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웃기는 건데. 예, 예. 아니 우리끼리도 평등하지 않은데 왜 그렇죠. 북한 사람이 당장 평등해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죠? 예. 북한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일 예. 시키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공부시키고 돈 주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우리랑 똑같이 월급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응? 독일이 그러다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대령하고 우리 대령하고 월급이 같아지면 되겠어. 음. 그건 다 이제 다 해체하고 다시 이제 독일이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을 다 알아요. 거기서 이제 에러난 것을 다 보완을 하면서 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또 그런 통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예. 또 대통령께서도 자유통일을 선언한 만큼, 나가자. 예. 그 방향으로 제가 또 역사 공부도 하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실 분들은 많은 또 우리 도움을, 생각을 예, 예. 이제 우리도 세계 강대국이 뛰는데 한번 같이 뛰어보자. 예. 뭐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우리는 축구만 잘하는 게 그냥 능사인데 뭐 다 잘해야지 같이. 응? 그쵸, 예. 참, 저는 그래서 참 이게 같이 박사님과 또 강의 저도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참 청년보다 정말 더 청년 같은? 예. 예. 박사님께서는 이제 정말 청년이십니다. 거의 끝까지 청년. 예. 그래서 저희 한번 원대한 꿈을 같이 꿔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그리고 아간파천까지 나갔었고요. 그 다음 주제는 또 그러면 다음 어떻게 주제 될까요? 이제 우리가 예. 이제 이승만 박사도 불러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오늘 현재 이승만 박사가 19살이거든. 아, 예.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 다닐 무렵에 나이가 됐으니까 아, 예, 예. 그 참 거인이 이미 예. 탄생해가지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는 이승만 박사 이름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네, 아직은. 슬슬 한번 불러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승만 박사의 이제 등장으로 해서 점점 이제 더, 예, 근현대 이렇게 해서 더 현대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박사님 긴 시간 또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또 시청해 주신 분들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